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애인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이들을 위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치의 가치, 오늘은 장애인과 함께 가치의 가치를 실천하는 비장애인들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안녕이라는 말이 요즘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네, 편안할 안에 또 안녕할 영이잖아요. 이게 참 요즘처럼 인사말 이렇게 의미 있게 들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는 이제 제가 또 대학에 재직하고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수업 어떻게 되냐고 2주 후에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지침은 뭐 인터넷으로 해라, 뭐 숙제를 많이 내줘라, 무슨 원격 수업을 해라, 네. 뭐 여러 가지 지침들과 고민을 뭐 모든 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안녕하지 못하죠. 속도 안녕하지 못하고, 학생들도 불안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좀 심리적 재난 상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도 신종이란 단어가 붙은 것처럼 네.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파급이 뭐 정말 한 군데만 딱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전 사회 전반으로 미치다 보니까 맞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좀 우왕좌왕하고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월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해도 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방역도 잘하고 이제 확진자들의 동선 관리라던가 이런 게 좀 잘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었는데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죠. 네, 그래서 1월만 해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뭐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숫자를 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천 명이 넘어서 6천 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 기준으로 최신 통계로 보면은 5,766명이 확진됐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5,766명. 66명. 네, 그리고 사망자는 35명이고요. 완치자가 88명.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줄은 것 같지만 또 완치의 기준이 완화된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이 마음을 놓을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심각한 수준으로 바꿔서 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꾸리고 자주 이제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량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쯤 이후부터는 고비다 그렇게 말은 나오고 있지만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그래서 뭐 3월 첫째 주 일주일 사회적 이제 격리 사회적 거리를 좀 두자 이런 캠페인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이제 많은 곳에는 최대한 가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고 접촉을 좀 줄이고 이게 지금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이제 권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 보도에도 나왔지만 요양병원에서 그 진짜 치료가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분을 격리시키다가 격리를 시켜놓으니까 누구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요양사가 아예 내가 벌금 내고라도 법을 어기고 돕겠다 그래서 그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자기 법을 어기고 도와주고 이러는 사례가 있듯이 중증 장애인들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더 이럴 때 그 사회적 관심과 또 케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한 큰 물결 속에 휩쓸리면서 잊혀지거나 무시되거나 이런 게 좀 큰 문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취약계층 네. 단어만으로도 이제 취약하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네. 정확히 어떤 게 정의가 될까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전 취약계층은 이제 재난 취약계층 또는 재난 약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기 힘에 의해서 대피하거나 초기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2017년에 장애인에 관해서는 뭔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해서 네. 장애인들을 이런 위기 시에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실효성을 완전히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대책 발표 그리고 각종 이제 지자체에서 뭔가 기자회견을 할 때 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화 통역사가 옆에 네. 딱 붙어서 예. 수화로 내용을 전달한다던가 예. 아니면 재난 관련 내용들이 자막으로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된다던가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이런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장애 유형을 네. 가진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 혹은 뭐 배려라기보다는 사실상 당연히 해야 하는 네. 그런 것들인데 장애인들이 재난 앞에서 더 취약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 정보 접근이 아직은 상당히 미약하죠.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상황 발생도 많잖아요. 네. 정보 접근이 정말로 힘든 그리고 정보가 흘러도 이해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당장 사람이 가서 뭔가 이 구조를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재난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질병에 의한 감염병 재난이지만 네. 뭐 우리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산불 났을 때도 장애인들 문제고 어떤 기관에서 불이 났을 때도 늘 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했고 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일반화된 취약계층들의 위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염 상황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또 체계화되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 이제 장애인들의 피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네. 장애인이 재난 앞에 더 취약한 상황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구 보십시오. 대구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말 보조 인력이 없어가지고 중증 장애인들은 격리가 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듯이 인력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시설도 네. 부족하고 그래서 대구에서는 장애인 단체에서 막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모금한 돈을 하루에 20여만 원 줄 테니 제발 좀 와서 우리 장애인들을 도와달라고 그런 호소를 할 만큼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시설도 모자라고 그래서 뭔가 안내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접근과 그다음에 사람이 가야 되는 보조인 그리고 보조인이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을 대피를 시켰어요. 네. 아니면 격리를 시켰어요. 근데 격리된 그 공간에 전혀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내 그다음에 보조인 그다음에 시설 배리어 프리 시설이 클러스터로 하나로 짱짱하게 이건 준비가 돼야 되는 하나의 세트 모델이다. 근데 이번에야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이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정책적으로 뭔가 이제 체계를 잡을 때가 왔다. 아직 우리가 이쪽에 너무 후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앞서서 많은 기사로도 나오기도 했지만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서 네. 집단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경우 예. 이제 병원 전체가 혹은 시설 네. 전체가 이제 집단적으로 격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그 안에 수용된 환자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 이제 개별실로 격리가 될 수가 없고 네. 무슨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떤 방 하나에 이제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모아서 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코호트 격리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집단 감염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예. 하거든요. 뭐 그 요양병원에서 이미 요양병원이라는 이 뭔가 그 약간의 집단이잖아요. 네. 그런 취약한 집단 속에서 병이 상당히 확산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렇게 해서 요즘 생활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예방과 치료를 겸하면서 뭔가 의료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해서 불안감이 좀 적긴 합니다만은 네. 집단 격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말씀하신 위험성이 있고요. 네. 이런 중에 또 장애인들의 경우에 이제 자가 격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활동 보조 인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아예 내 저 중증 장애인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집으로부터 그쪽으로 마스크와 장비를 하고 장애인과 같이 지내는 그 동반격리 내지는 타가격리 네.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참 어떻게 보면 훈훈한 소식 중에 하나예요. 일 수도 있지만 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진복이라든가 또 각종 안전한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이죠. 아름답고 훈훈한데 저희들이 보면 아슬아슬하죠. 예,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참 훈훈한데 네. 지금 수반돼야 하는 시설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한 네.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반대로 또 이런 감염 위험 때문에 자가격리된 장애인분들의 활동 보조를 꺼리는 분들도 많아질 네.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모자라니까 그분들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에서는 어떠한 장애인 단체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금을 해서 우리 이 장애인 당사자 동료들을 좀 살려달라 그 말인 거죠. 좀 도와달라. 그거 우리가 하루에 20만 원 이상 드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막 신청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뭘 좀 하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가격리가 발생할 때에 지자체 담당자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배정하고 관리를 하겠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면서 뭔가 그 장애인들이 자가격리될 때에 시도별로 격리시설로 이동해서 뭔가 돌봄을 드리겠다. 이런 네. 원칙들을 뭔가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든가 활동지원사 이런 분들도 배치는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 역할을 또 이제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활동보조나 이 방문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족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왜냐면 가족한테는 돈을 줄 수 없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풀어서 가족들도 이제 그 돈 받으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침을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만들어서 내놓긴 했지만 지금 현재 확진자가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인력이 현실적으로 참 부족하고 더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에는 감염병이 단시간 내에 확산이 정말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됐지만 뭐 앞서서 얘기했던 뭐 산불이라던가 지역적으로 났던 혹은 뭐 어떤 시설에서
불이 화재가 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예. 그때 딱 화재가 났습니다라는 소식 정도만 이제 우리들은 전해 듣고 그 후에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사실상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들은 뭐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노력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할까요? 사실은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산불이 났든 무슨 커다란 화산이 폭발하든 이런 재난 이후에 이렇게 질병이 오든 재난이 한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수습 문제는 전부 복지 영역입니다. 자원봉사를 어떻게 배치하며 지금 의료 인력들이 대구로 몰려갔지 않습니까? 네. 이 의료 인력들이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그 자원봉사 의료센터나 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이제 연계가 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배치하고 어디는 중복이 덜 되게 하고 골고루 공평하게 배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와야 되듯이 장애인 쪽을 생각하면요. 이제는 장애 유형별로 뭔가 정보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접근과 그다음에 그 사람을 배치하는 이 도우는 그 돌봄 인력들을 배치하는 그 사람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시설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같이 뭔가 좀 고쳐주는 그리고 그런 걸 마련해주는 팀들이 이런 건 이제 건축 부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봉사 영역과 재난 해결 영역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매뉴얼화 시켜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는 계기도 좀 됐으면 좋겠고 이번 사태가 더 장기화되지 않도록 빨리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빨리 정리가 될 것 같다 해서 뭔가 재난 안전 시스템의 정교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그 수가 좀 적다고 해서 자칫 이런 모두가 집중하는 상황에서는 좀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이제 정말 국가와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다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좀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그럼에도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또 그런 걱정이 하나 더 생기긴 했는데요. 오늘도 또 같이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박학기 아름다운 세상.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